안녕하세요. 꼬양이 직방의 팀양입니다. 이제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물과 말하는 아이 1, 2, 9 골칫덩이 펭귄들. 이 책은요, 이 릴리가 일하고 있는 동물원에 세계 각국의 펭귄들이 한 곳에 모이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 행동을 하는 펭귄들만 모였는데요. 아, 그래요? 한 명은 불평 많은 심술쟁이 펭귄이고, 그리고 두 명은 수컷끼리 알을 품어요. 아. 그리고 끊임없이 티격태격 싸우는 5마리의 소다쟁이 공주 펭귄들. 그리고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아프리카 펭귄까지 모였는데요. 그럼 멋있다. 실패했지만 그래도 주눅들지 않은 게 조금 아프리카 펭귄이 멋있는 것 같고요. 오. 그리고 처음에는 불평 많은 심술쟁이 펭귄이 너무 싫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약간 여기 이 펭귄들은 여기 얼굴에 약간 날개 같은 그런 불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놀리지 않으려고 알고 보니 놀림을 받지 않으려고? 네. 알고 보니 불평을 하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 살짝 마음을 좀 찡했습니다. 다음 책은 신동한 책방 필로미터 7 7번째 고민 국가. 이거 필로미터 7권은요 소제목과 같이 국가에 대한 책인데요. 여기 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회장인 장민우라는 아이가 규칙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별명만 보면 정말 좋은 친구 같지만 어려운 형편이 있는 친구한테도 규칙을 잘 지키라고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민우가 다른 아이들은 싫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됐던 민우가 필로미터 책방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로미터 책방에서 신화를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 그런 이야기군요. 읽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고구마 탐정 과학 2 비듬마을에 나타난 코브라인데요. 네. 이 책은 얘가 제일 잘 아는 나뚱뚱 형사라는 좀 뚱뚱한 형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엔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나뚱뚱 형사의 사촌 동생인 오동통 형사입니다. 아, 너무 귀여워. 근데 오동통 형사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미니버거인데요. 왜 미니버거인지 아세요? 이 나뚱뚱 형사는 빅버거거든요. 그래서 얘 작은 버전이라고 미니버거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동통 형사가 찾아와 얘네들이 사는 비듬마을에 나타난 코브라를 잡아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결국에 코브라는 누가 만든 가짜 코브라였지만 사람들의 피해를 많이 얻어 저는 이 뱀을, 가짜 뱀을 만든 사람이 조금 싫었습니다. 네. 호야님의 신기문구점 3 백스 토론술인데요. 네. 이 책은 지금까지는 호야님의 신기문구점 지금까지는 이거 3권이 마지막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백호는 999년을 살아서 다음 해면 산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호를 질투하는 동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998년을 산 뱀이었는데요.
그 뱀이 인기남이라는 아이를 조종해서 백호를 아니면 호랑이라는 게 밝혀지면은 그 산력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 백호가. 그래서 인기남을 막 유혹해서 백호가 위험에 빠지는데요. 다행히도 인기남이 스스로 빠져나와서 백호는 무사히 산력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끝났습니다. 우리들의 MBTI 3. 가족관계. 이것도 꾸준히 읽고 있는데요. 저번 1권인가 2권에서 이건 소개할 때 말했듯이 저는 ENFP입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말할까요? 네, 말해도 돼요. I, S, F, J. 맞아요. 네. 순간 저도 까먹었어요. 헷갈렸어요. 미안. 괜찮아요. 이 책은 3권은 MBTI별 가족관계를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가족관계에서 조금 웃긴 부분도 있었고 조금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으니 읽어보세요. 네. 참고로 저는 한 동화를 읽다가 울었습니다. 아, 진짜 한 부분을 읽다가 울었어요. 다음 책은 글자 먹는 고양이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뚱냥 고양이 둥이가 주인공인데요. 둥이 아빠는 아직 조금 나이가 많은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둥이 집에 옆집에 이사 온 아주머니한테 둥이 아빠는 첫눈에 반하게 돼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아주머니가 잠깐 떡이랑 그런 걸 주려고 잠깐 들렸는데 실수로 둥이 아빠가 잘 보이려고 책을 하나도 안 읽는데 시집을 읽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빌려달라고 해서 허겁지겁 둥이 아빠는 시집을 사서 외워봤는데 그걸 계속 듣던 둥이가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돼요. 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키우는 고양이 후추, 그러니까 까칠하게 말하는 후추의 고양이라는 후추인데요. 후추를 이 말의 힘으로 까칠한 말을 없애고 약간 상냥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과연 둥이는 후추가 상냥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볼게요. 네, 기대해 보세요. 네. 어린이 사회양사 CSI 3. CSI에 도전하다. 이 책은요, 이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CS가 될 수 있게 시험을 보는 3권은 이야기인데요. 이 시험을 보는 게 하재가 조금 가까이 들어와서 1라운드에 하재는 자기가 CSI가 되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거라서 풀이 죽어 있는데 결국에는 다 같이 CSI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약간 조금 저도 약간 CSI 약간 뭐 과학이랑 사회는 있으니까 나는 잘하는 거 뭐지? 음악 형사들 이렇게 해서 약간 형사들 저도 약간 테스트 보고 약간 만들어 보고 싶네요. 네. 쿠키랑 서바이벌 대작전 4. 산과 하늘 편. 이 책에 4개의 그 서바이벌 그 대작전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개는 동상이 걸리지 않으려면이고 두 번은 벼락이 칠 때이고 세 번째는 설맹증이 생겼을 때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항공성 중이염이 발생하면인데요. 제가 보니까 항공성 중이염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성 중이염은 약간 비행기 탈 때 귀가 약간 띵하거나 아픈 것처럼 조금 위에 올라 약간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항공성 중이염이 생기는 와우. 거예요. 아. 다음은 하루 보건소인데요. 네. 하나라는 아이가 있어요. 하나는 슈퍼 앞에서 고양이를 한 마리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는 하나 엄마랑 아빠는 평소에 24시간 슈퍼를 이용하시는데, 그래서 얘는 평소에 너무 외로워해요. 외로웠어? 엄마는 동생을 낳지 못해서 항상 미안해해요. 그래서 원래는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되는데 엄마한테 최대한의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는 어떤 방법을 썼을지는 이 책에서 보시고요. 아무튼 그 방법을 해서 고양이를 키우게 됐어요. 이름은 하트라는 고양이를 하트라고 지었는데요. 친구들과 공원에서 하트를 자랑하다가 하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공원에서 버려진 게 덤부리를 발견해요. 그런데 하트가 짓궂은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자하자 덤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내용도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책은 간니니니 마법의 도서관 15 걸리버 여행기인데요. 이번에는 간니니니가 걸리버 여행기 동화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왜 들어가게 됐냐면 갑자기 현실 세계에 글자를 먹는 푸비라는 털국숭이 괴물이 갑자기 현실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온 건지 확인을 하러 데머부스 토니랑 같이 얘기를 나눈 뒤 걸리버 여행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걸리버 여행기에서의 모험은 이 책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수상한 영화관에 이어서 빌린 수상한 교장실입니다. 이제는 수상한 시리즈도 꾸준히 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수상한 편의점도 있고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다음은 마법의 정원 이야기 19권 시간 여신과 태양의 허브티. 이 책은 자렛네 마을에 100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혜성이 뜬대요. 그래서 그 자렛 마을에 혜성이 뜨니까 그 호텔에서 묵으면서 혜성을 본다고 천문학자들이 그 호텔에서 지내게 됐는데, 천문학자 한 명을 자렛이 만나서 잠이 안 오는 약을 허브티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국어와 탐정 수학 2 음악과 동장군의 비밀 금고입니다. 이 책은 고구마 탐정이 음악가 동장군의 유산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아서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과학이었고 지금은 수학입니다. 아, 수학이군요. 네. 네. 공재성의 인간탐구 보고서 10 공감은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 이 책은 외계인을 찾으려는 보스가 어느 날 외계인을 만나서 쭈글쭈글한 피부를 갖게 되는데, 그 쭈글쭈글한 피부를 고치려고 항상 우주에 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왔던 외계인들이 다시 원래 아우레 행성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해서 가게 됐는데, 보스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외계인 한 명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루나라는 외계인은 반대했지만 라우드라는 외계인이 너무 가고 싶어서 라우드 혼자
지구에 남게 되는데요. 과연 라우드는 혼자서 지구에서 무슨 일을 할지,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또 다른 외계인의 정체는 누구일지 11권을 보면 알 겁니다. 10권을? 11권이요. 11권이요? 다음 편에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왜 이런 이름이 생겼을까? 표지가 멋있다. 네, 약간 포즈가 진짜 저도 멋있었어요. 이 책은 네. 경기도, 그러니까 뭐 경기도, 함경도, 평안도, 팔도. 팔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 여기 누구 한 도를 설명해 주실래요? 경기도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이 책은 팔도, 그러니까 팔도 중에서도 경기도, 경기도 있죠. 네. 경기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어떤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네. 이렇게 주변을 뜻하는 뜻이 경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우! 자, 그럼 이제 베스트 3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3는 글자 먹는 고양이인데요. 이 글자 먹는 고양이는 그 까칠한 고양이, 아까 말했듯이 중이가 수투의 까칠한 말투를 고쳐주는 내용인데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글씨를 핥으면 대체 어떻게 맛이 나는 건지 종이 맛밖에 안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신기한 맛이 나는지 저는 그게 제일 신기했습니다. 종이는 아주 신비한 고양이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럼 베스트 2를 볼게요. 베스트 2는 어린이 사연자대 CSI 3. CSI에 도전하다. 이 책을 읽고 책냥이도 음악 형사들을 만들고 싶었단 말이죠. 그만큼 재밌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은 이 책은 저는 사회가 뭐 경제, 뭐 그냥 경제,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뭐 지리나 역사, 정치 등도 다 사회에 속한다는 사회에 거. 속한다는 게 저는 그거를 사회 형사들을 읽고 안 전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알게 됐군요. 네. 네,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재밌게 접하기 좋은 책이라고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1위. 우리들의 MBTI 3 가족관계입니다. 이 책은 제가 베스트 1위를 뽑은 이유는요, 제가 요즘 MBTI에 관심이 아직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 관계가 만약에 약간 엄마랑 싸웠을 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책은 이 3권은 특히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엄마랑 같이 부모님과 같이 읽어도 좋은 책입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은 MBTI 그 성향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베스트 3 소개가 끝났는데요. 네. 봄이 되면 예쁜 것들 많이 보시면 예쁜 것도 보고 책도 보고 봅시다. 네. 아니면은
약간 이제 봄이니까 공원 같은 게 나와서 약간 책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요. 그럼 모두 안녕. 안녕히